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35화 소비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11번째 행동 시리즈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소비는 어떤 뜻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전적으로는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앰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학 용어로서는 이제 생산의 반대말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하는 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또 소비를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본래적 소비와 생산적 소비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래적 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는 모든 소비들이 본래적 소비에 해당하고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의 원자재를 사는 소비는 이제 생산적 소비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무언가를 생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번 돈으로 소비를 하고 또 누군가는 내가 생산한 거를 또 소비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하나의 룰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공부하는 우리 모든 일상의 것들이 소비, 즉 돈을 쓰는 것과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소비를 통해서 우리 어떤 삶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속성 같은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쉽게 자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생산도 마찬가지죠. 원하면 뭐든지 만들어서 팔 수 있고 뭐든지 구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되게 무형의 것들, 뭐 디지털 안에서 어떤 기능을 갖춘 것들도 돈으로 사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시간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사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소비의 폭과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소비가 쉬워졌다는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아이폰이 그 홍채 인식하는 걸로 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되잖아요. 인증되는 게. 주변 사람들이 쇼핑할 때 요새 너무 거기다 이제 입력해 놓으면 화면을 보고 있으면 얘가 인증이 돼갖고 결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화면 볼 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눈을 이렇게 화면이랑 정면으로 안 마주치고 이렇게 보고서는 얘를 결제할지 말지를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돼가지고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으로 모바일로 쇼핑하는 것도 되게 이제는 편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도 손으로 터치도 안 해도 될 정도까지도 다 간편해졌잖아요. 진짜 돈 쓰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현금을 쓰다가 카드로 넘어왔을 때도 내가 얼마를 쓰는지 크게 인지하지 않게 되는 점이 되게 돈을 많이 쓰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카드를 내는 것보다 더 쉬워져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그 어떤 페이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중국은 그런 페이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그 체크카드 결제되는 것처럼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인데 한번 그게 국가에서 이렇게 좀 권장을 하면 모든 국민들이 되게 빠르게 순식간에 그 모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무슨 전병을 사 먹을 때도 그런 데조차도 QR코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백화점 아니면은 좀 뭐 쇼핑몰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는 데와 시장에서는 또 좀 안 쓰고 현금을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중국은 정말 소액의 비용을 들이는 시장에 가서조차도 그런 QR코드 찍는 게 너무 생활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보다 빠르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카카오페이 왜 그 QR코드 광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분식집이나 막 이런데 길에서 이렇게 사 먹는 분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 집들이 있더라고요. QR코드 해놓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없어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걔는 왜 계좌이체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에서 계좌이체 해주고 그렇게 해서 떡볶이 사 먹고도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사용하는 페이가 거의 메인이 한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게 다 확장돼 있어서 모든 상점들이 그 QR을 갖다 놓기 때문에 또 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가 안 됐잖아요. 그 제로페이 뭐 이런 것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카카오에서도 하고 있고
과연 어떤 것이 메인으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페이 생활을 바꿔둘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별 이야기 다 나오죠, 오늘도?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소비에 대한 개념의 얘기를 하다가 지금 살짝 아, 이것도 중요한 네. 소비의 변화의 얘기죠. 그렇죠. 수단이 변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근데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비와 관련된 용어가 정말 많잖아요. 경제 용어가. 그렇죠. 네. 그 사실 그 용어들을 다 챙기고 보고 할 일이 일상적으로는 사실 없기는 해요. 뭐 옛날에 왜 신문에서도 보고 뭐 기사로도 보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그런 것들을 막 관심 있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 본범님께서 전공자 아니십니까? 예, 제가 전공만 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본범님. 네, 네. 전공만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소비와 관련돼서 지수가 뭐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뭐가 있지 살펴보면 소비자 태도 지수나 소비자 동향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워낙 많이 나오죠. 이건 뭐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소비자 동향 지수고, 그래서 소비자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지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지수화 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소비자 태도 지수 같은 경우도 장래에 내가 소비를 어떻게 이제 지출할 계획인지, 그리고 경기 전망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이것도 역시 지수로 환산하는 형태인데, 뭐 사실 이 경제 지표가 숫자가 어디에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왜 그 명과암 있잖아요.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 경기가 어떻다라는 걸 막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 두 가지 지수가 다 설문조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설문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소비자 동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는데 전국 도시의 약 한 2,2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산출하게 되는 형태의 지수이고요. 아,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갈수록 뭔가 데이터를 예측하기에 되게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다. 우리의 소비 패턴이나 이제 우리의 뭐 응답하는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빅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또 더 알 수 없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약간 그런 통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비와 관련돼서 지수 얘기하는 것 중에 언급이 또 되게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엔겔 지수에 많이 대한 얘기되죠. 얘기 많이. 저희 일상적으로 사실 왜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엔겔 지수 너무 높다고. 본범님 엔겔 지수 높은 편이신가요? 낮은 저는 편이신가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요즘에 저희 뭐 사 먹으면 밥 한 끼 사 먹을래도 사실 10,000원, 20,000원은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뭐 하루에 끼니를 또 굶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그리고 커피를 만약에 먹으면 커피도 뭐 5,000원 보통 기본이고 조금 막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가면은 7,000~8,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한 끼를 먹으면 한 끼에만 벌써 한 3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엔겔지수 높네요. 아, 근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엔게이지 수가 높아지는 쪽으로 점점 흐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각종 맛있는 음식이나 먹방이나 뭐, 디저트, 음료 이런 것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프리미엄한 거를 점점 더 소비하게 되다 보니까 외식도 많이 하고 배달도 많이 시키고. 근데 사실 엔겔 지수의 그 기준치를 보자면 원래 더 잘 살고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엔겔 지수의 비중은 감소하는 게 원래 엔겔 지수가 가진 이제 그 통계학자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사실상으로 보면 우리가 쓰게 되는 그 비용의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현상이 약간 아이러니한 거인 것도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고가의 어떤 물건을 사는 비중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 소비 전체에서 약간 그 비율이 그래도 내가 약간 그런 소확행 하는 것처럼 내가 뭐 7~80만 원짜리 물건은 자주 사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봤자 뭐 안 쓰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느끼다 보면 소비를 잘 안 하게 되는데 내가 오늘 하루 기분 좋기 위해서 7~8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대
상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내가 소비한 돈을 쓰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상대적으로 엔게이지수가 높아지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확행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확행이 결코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 왜 차곡차곡 모아서 아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렇게 탕진하고 막 작은 거에 그렇게 돈 써도 돼라고 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하냐라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 외에도 뭐 저희 많이 아는 거 빅맥 지수 또 얘기 많죠. 그것도 이건 사실 그 영국의 경제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 1986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고요. 그래서 각국의 이제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는 네, 그래서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맥도날드 이제 빅맥 햄버거 그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지수인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뭐 소비와 관련된 것 중에 뭐 뉴스에도 정말 경기가 나빴다 좋았다를 얘기할 때 그냥 뭐죠? 되게 당연하듯이 많이 나오는 게 립스틱 효과 같은 거 있죠.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경기가 불황기에 나타나는 소비 패턴 중에 하나로 그 가격이 약간 저렴한 형태의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질수록 립스틱이 많이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뷰티 시장이 점점 더 커지게 됐던 과정 속에서 그런 불황의 어떤 것들의 경제적 상황이랑 좀 맞물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립스틱 효과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그 대공황기에 립스틱 매출이 증가한 현상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었는데 약간 진짜 산업별로 보면 매출 통계가 너무 어렵고 경제 너무 어려운데도 립스틱은 이제 매출이 자꾸 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붙인 용어인 거죠. 그래서 넥타이 효과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얼마나 그 불황의 상황 속에서도 뭔가 소비를 통해서 작은 위로라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1930년대에 립스틱 효과였다면 지금이 그 단어를 대체한 게 사실 소확행 같은 단어들인 거겠죠. 그리고 지수 중에 전 요 지수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가져왔는데 스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는 건데 일본 가정이 스시를 만들 때 저렴한 고등어에 비해서 고가의 참치를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경기 예측할 때 개발된 지수인데,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경기가 향후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돈을 아끼려고 비싼 참치보다는 고등어를 스시의 재료로 사용하고 반대로 이제 호황일 것 같으면 비싼 참치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네, 착안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뭘까? 백반지수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된장찌개 백반, 김치찌개 백반이 얼마냐. 뭐 이런 맞아요. 걸로 약간 기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찌개 백반 지수. 5,000원, 6,000원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점점점 이제 그 비싸져서 막 이제 백반도 7,000~8,000원에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네요. 근데 진짜 요즘에 너무 비싸요. 저 밥값이 요즘에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갑자기. 그쵸. 도시락이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와 관련된 경제 용어들, 지수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저는 제가 즐겨 봤었던 그 뉴 필로소퍼라는 철학 잡지에서 소비와 관련된 내용이 공감됐던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거기에서는 약간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진 소비지상주의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거, 그 사이의 틈으로 자꾸 많은 상품들이 뭔가 그 사람들의 불만족이나 욕구의 틈으로 들어와서 뭔가 소비지상주의가 확장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항상 언제나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항상 살면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특별한 것이 시야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불만족이라는 작은 공간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삶에서 사람이 만족하게 되면 더 나은 걸 바라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뭔가 어딘가에선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나은 거를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 틈 사이로 모든 소비재를 파는 사람들이 내가 그 틈을 좁혀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그걸 잘 이용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브랜딩을 잘 해서 소비를 폭발시키는 어떤 형태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또 너무 현혹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지금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의 또 특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이 가는 길목에서 그걸 바라봐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막 얘기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보는 눈이 정말 좋다 뭐 이런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이랑 맥락이 비슷한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우리 삶에서 동떨어진 거, 너무 갑자기 발전된 거 그런 기술 발전된 어떤 물건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갖고 싶지 않아 하는데 내가 쓰는 핸드폰의 다음 버전은 사람들이 너무 갖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 관련된 회사들에서는 그거를 미리 다 개발해 놨지만 순차적으로 출시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간의 익숙함도 있고 거기에 새로움이 더해져야 되는데 완전히 낯선 거를 접해버리게 되면 그게 소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브랜드나 어떤 상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더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브랜드를 약간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맞아요. 그 여기 이 매거진에서는 상표와 브랜드를 토템으로 모시는 취향과 소비의 부족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 말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에서는 그걸 잘 팔기 위해서 하는 어떤 마케팅 수단인데 그걸 너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과 취향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내가 그 브랜드를 완전히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에 대해서 다룬 책이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세상에 이 모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정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포장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책이 있는데도 그것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피님이 그러면 토템으로 모시는 브랜드? 상표?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네. 이제는 사실 많이 없어졌고 다 그냥 너무 좋아할 마음도 너무 싫어할 마음도 없어진 팔로미노는 안 들어가나요? 연필. 연필도 막 그렇게까지 막 요즘에는 아니에요. 제가 또 뭘 하나를 깊게 좋아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좋아하긴 하지만 막 시리즈별로 다 모으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뭘까요? 아니면 뭔가 어떤 브랜드의 행보는 믿고 그렇지. 그래서 쟤네는 대단해. 막 이렇게 하고 뭐 얘기하는 그런 것도. 무인양품 말고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독립서점들 같은 걸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상품을 이렇게 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삶의 어떤 것들을 바꿔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토템이라고 하긴 좀 뭐할 것 같고 이제는 저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믿지 않는 의심병이 생기기도 했고 그렇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자꾸 이제 접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보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계속 하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게 안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봄봄님 뭐 이렇게 저야 뭐 무인양품이겠죠. 뭐 무지. 오랜만에 또 한동안 얘기 안 하다가 네. 거기서 하는 모든 건 다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그 집이 그 무지 하우스에 살고 싶어가지고 일본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근데 저도 그 무인양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에 거기 긴자에 호텔 오픈하잖아요. 가야죠. 가십시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네. 긴자에서 녹음하는 날을 상상해 보면서. 근데 우리나라에 펜으로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아이폰이나 그러니까 애플 그리고 스타벅스의 토템 많지 않을까요? 아니면 뭔가 피규어나 뭐 레고나 이런 거 되게 덕후분들은 그런 근성이 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뭐 하나를 깊게 덕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숭배하는 게 없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소비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또 즐거움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쵸. 쓰는 동안에 참 신나잖아요. 음. 그 다음에 현타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딜 가기 위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거고 그거를 갖게 되었을 때 소유하게 되는 기쁨, 경험했을 때의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소비를 하긴 하지만 소비 자체가 또 행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소확행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인데 제가 그거 검색해봤다가 놀란 게 소비할 때가 확실한 행복이다. 이런 말로 맞아요. 대체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봄봄님은 어디 돈 쓸 때 즐거우신가요? 저는 뭐 일상에서는 전시 보고, 공연 보고, 영화 보고, 그러니까 문화생활에 돈을 사용할 때 아마 가장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개인적 일상에서는. 네. 그리고 이외에 대부분의 돈이 여행에서 쓰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을 만약에 이제 기준으로 소비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행 관련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공권, 네. 숙소 비용이 제일 많을 거고, 그리고 여행 가서 쓰는 돈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주로는 주변 사람들 선물 사는데 쓰는 비용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도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지 않은 날이 더 많기도 하는데 한 끼를 먹어도 조금 좋거나 꼭 가보고 싶었던 가게에 가서 먹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식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외에는 뭐 있을까요? 뭐 학원비 들어가는 거, 운동비 들어가는 거? 네네. 그런 정도? 지금 제가 쓰는 돈의 대부분을 보면 일상적으로 취미 생활을 하는 데가 더 많고 뭔가를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소비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즐거울 때는 가장 즐거울 때요? 여행?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요. 너무 비싼 취미다. 이러면서 갑자기 현타 와요 지금. 그래서 물건으로 뭔가 구매하는 거에서 느끼는 기쁨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선물을 사든 내 걸 뭘 사도 10,000원에서 뭐 50,000원 사이 정도의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명품 백, 신발 이런 걸 막 더 좋아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사치품 소비는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에코백을 근데 대신에 많이 사죠. 이제 에코백 100개 사니까 뭐. 네. 그리고 아니면 짜잘한 문구나 책 이런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피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일상이 돼버리니까 어느 순간에는 돈 쓰는 행위라고 잘 인지를 못하고 그 즐거움도 조금 무뎌져서 소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저도 바로 이렇게 오는 느낌이니까 돈 쓰는 행위라고 느끼지 않아진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다 보니까 요즘은 커피 맛도 잘 모르게 예전에는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맛있고 고소하고 행복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 물처럼 마시니까 커피 한 잔 마실 때 행복도 사실 조금 이렇게 너무 일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살려고 마시는 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커피 맛을 잘 못 느껴서 내가 혀가 마비됐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커피 뭐 원두를 사거나 이런 부분은 너무 일상이 돼서 막 즐겁다는 기분을 예전만큼은 못 느끼는 것 같고 뭔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편집샵에서 뭔가 마음에 드는 거를 발견하고 살 때 그럴 때는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문구류, 노트, 펜, 뭐 책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은 것 같고 뭐 파우치 뭐 이런 좀 작은 물건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저도 가장 크게 쓰고 크게 기뻐하는 거는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뭐 항공권부터 숙박 뭐 여러 가지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큰 돈이 나가긴 하지만 또 여행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다. 뭐 이런 또 마음가짐이 있긴 있기 때문에 여행하기 위해서 돈을 쓸 때 그러니까 여행할 때만큼은 이 돈은 써도 돼라는 그런 마음, 죄책감이 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으려고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용돈을 드리든 뭘 사드리든 할 때 그럴 때도 스스로는 좀 저는 즐거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위한 소비를 할 때도.
착한 딸이에요. 아닙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되게 작은 것에 그 돈을 쓰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그런가요? 한동안 인형 뽑기 가게들이 갑자기 확 늘어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냥 1,000원씩, 2,000원씩 쓰기 시작해가지고 인형을 뽑다 보면 어느 순간 막 그 자리에서 3만 원, 5만 원씩 막 쓴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도 또 계속 하는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보면 주변에. 제가 봤을 때 편의점에 많은 아이템들이나 간식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고 매출을 확 올린 것도 이런 탕진잼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사실 그 경제 사정이 더 나아지고 있지 않고 막 우리가 돈을 아껴 모아서 막 집을 살 수 없고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좀 돈을 좀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을 법한 소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은 뭐 기업들이나 브랜드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해서 아이디어 상품으로 내놓는 것이 많이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사은품이 마음에 들어서 본품을, 그러니까 왜 예전에 잡지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도 사은품으로 딸려는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서 본품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1+1이나 네. 뭐 2+1은 편의점에서 그런 것만 맞아요. 약간 찾아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사면 뭔가 되게 내가 내 돈을 쓴 소비인데도 내가 돈을 아낀 것 같은 느낌으로 사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득 본 거 있잖아. 내가 저거 하나에 1,500원인데 나 1,000원에 샀어. 막 이런 느낌. 아니 근데 하나만 먹어도 될 거 3개 먹는데 뭐가 좋다고. 쟁여두면 되니까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피님은 이제 뭔가 사실 때 주로 어떤 채널? 어떤 경로를 주로 이용해서 구매를 하세요?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활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온라인을 통한 구매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는 해요. 뭐 장을 볼 때 대형마트를 한번 가긴 하지만 뭐 앱으로는 마켓컬리나 한살림 이런 거를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탄산수는 항상 그런 지마켓 옥션 이런 데가 싸기 때문에 그런 걸 따로 구매하고 옷이나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최근에 29cm에서 좀 많이 구매를 한 편인 것 같아요. 거기 사이트가 사실 모든 물건이 다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닌데 약간 최소한의 필터링이 좀 된다는 신뢰가 약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찾아보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또 회원 할인을 크게 해주는 것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옷도 사고 전자제품도 사고 음식도 사고 예전에는 직접 보고 사야 돼, 입어보고 사야 돼 했던 것들에 대한 항목을 점점 더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그냥 그 외에 이렇게 그때그때 사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편의점 가거나 동네 마트에서 뭐 네네. 하나 사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누굴 만났을 때 외식을 하거나 카페를 가거나 그런 어떤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는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유일하게 약간 오프라인을 온전하게 고집하고 있는 항목은 책이에요. 그것도 이제 직접 보고 사셔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거의 이제 대형 서점 이용도가 저는 많이 줄었어요. 독립서점에서 굉장히 많이 독립서점 찾아다니는 것 자체를 즐기고 거기가 어떤 곳인지 거기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보는 것을 되게 빠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 번 이제 배송으로 주문을 했을 때 책 상태에 대해서 제가 좀 예민하게 보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책 상태가 많이 아쉬운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그거에 스트레스를 몇 번 받으니까 이제 배송을 해서 주문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로 보면은 책을 오프라인에서 고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책이 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감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책을 그냥 온전히 딱 내 손으로 받아서 느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도 그렇게 하신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오면 다른 물건과 여타 물건과 너무 동일한 느낌이어서 그게 싫어서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딱 책이라는 거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건 하나 이렇게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장소에서 그걸 사는 경험이 또 책 읽는 행위에 약간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사서 카페 가서 좀 읽다가 집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배송을 시키면 그 흐름이 끊기는 느낌? 그런 부분도 전 좀 있어요. 책이라는 매체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감성적인 매체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형 서점에서 포인트를 쌓아서 1, 2천 원 정도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니까. 맞아. 사실 한 독립 서점에서는 포인트를 이제 모으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거기서 주로 사야겠다 막 이런 마음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본범님은 어떠신가요? 뭐 저도 온라인 구매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는 식료품 저도 새벽 배송 받는 거 마켓컬리 주로 이용하는데 너무 일찍 오시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문자도 배송 직후에 받는 걸로 해놔요. 그러면 저는 문자 받자마자 일어나서 집 안에 들여놓고 와우. 다시 자요. 저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일찍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 속으로 막 그런 생각하거든요. 한 오전 10시, 11시까지 오셔도 될 텐데.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편의적인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고 있고 그래서 마켓컬리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잖아요. TV 광고 요즘에 전지현 씨가 하더라고요. 네. 전지현 씨가 모델로 나와서 막 예쁜 잠옷 입고 이렇게 먹고 이런 장면 나오는데 네. 이런 채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카페 서점에서 쓰는 소비 말고 옷 같은 경우도 진짜 요즘에 온라인 정말 많이 사는 것 같고요. 특이하죠 되게. 옷은 사실 입어보고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잘 알아보고 원래는 사는 물건인데 이게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냥 대충 봤을 때 저거 그냥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사면 크게 실패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타일들이 굉장히 직장인이라고 해서 포멀한 걸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핏을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들 아닌 분도 계실 수 맞아요. 있겠지만 캐주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한 제품 그리고 핏도 박시한 핏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나한테 안 맞는 게 대충 사이즈를 보고 사면 크게 실패하진 않는? 그래서 요즘에는 옷 같은 경우는 그런 온라인 서비스도 있잖아요. 몇 개 골라서 오고 옷 중에 내가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닌 건 보내고 그리고 왜 일본의 그 조조스트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쫄리복 같은 거를 내가 입어서 내 사이즈를 측정해가지고 데이터로 입력을 해놓으면 나한테 맞춰진 사이즈의 제품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점차 이제 진짜 다 그렇게 편의적인 형태로 되게 많이 플랫폼 변화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어쩌면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한테 맞춰진 거일 수 있죠. 사실 오프라인은 뭐 55, 66, 뭐 그쵸, 스몰, 그쵸. 미디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많이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할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 모든 제품들이 같은 브랜드의 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파냐에 따라서 편차가 큰데 오프라인 대부분 거의 항상 더 비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1인 가구 중심이 되는 경우들은 홈쇼핑이나 대형마트는 번들 단위 너무 크니까 대가족 중심이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진짜 그런 체인 슈퍼, 편의점, 온라인 뭐 이런 구매가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확실히 요즘에 대다수 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들이 물건을 판매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는 시간을 좀 많게 해주고 공간이 확실히 다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B가 확 확장되기도 하고 놀이시설 같은 거, 체육시설 같은 시설이 더 많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물건을 온라인으로 살 거면 여기 와서는 당신이 지금 즐기고 먹을 수 있는 돈을 여기서 그냥 공간에서 쓰세요라고 하는 걸로 지금 다 바뀌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 그 플래그십 스토어의 형태라든지 뭐 쇼룸의 형태 정도만 유지하고 거기서 놀게 하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에 있어서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저희 뭐 이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해외에서도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사오는 것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파는데 반값이고 반의 맞아요. 반값이고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면세점 쇼핑도 사실 본의 아니게 어느 정도 조금 하게 되는 것도 있죠. 화장품 같은 거 특히 그렇고. 아니 면세점은 저는 꼭 인터넷으로 사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사면 또 더 싸잖아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한데 물론 뭐 비싼 백을 살 일은 없지만 돈 쓴 거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여행은 아니었고 최근에 그 교토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옷을 그렇게
뭐 얼마 이상 이렇게 되는 거 막 안 사 입는데 그때 가서 셔츠 원피스를 하나 질러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왔는데 다들 너 무슨 저기 뭐지 옛날 교복 입은 것 같다고. 아, 맞아요. 제가 그 옷을 봤는데 되게 일본 학생 같았어요. 근데 저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정말 되게 즐겨 입고 있는데, 네. 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게 쇼핑 습관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하나를 사려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꽂히면 사거나, 아, 맞아. 네, 목적 구매를 하지 비교해서 막 뭐를 돌아다니고 제가 오래 쇼핑하는 걸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일 때문에는 돌아다녀도 제 거를 사려고 돌아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엄마랑 진짜 많이 싸웠던 게. 아, 근데 제가 네. 느낀 건 저는 사실 뭐 하나 살 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본범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괜찮다 하고 딱 사시는 거여서 그 속도에 사실 좀 놀란 적이 그쵸.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쇼핑을 같이 자주 못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일단 그렇게 오래 돌아다니는 걸 피곤해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다니면 사실 옆에서 반응도 되게 잘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고 여기 가서 또 저거 비슷한 거 봤는데 이거 어때랑 저거 어때랑 막 비교해달라 그러고 나보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그걸 이제 잘 얘기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게 그건데.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문득 예전에는 외출을 할 때 오늘은 쇼핑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막 나갔던 날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맘먹고 쇼핑을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온라인으로 사는 게 많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런 데 돈 쓰고 뭐 지나가다가 뭐 어디 샵 들어가서 사고 이런 게 많지 오늘 쇼핑하는 옛날에 저 대학생 때는 막 친구들끼리 오늘 옷 사러 가자. 맞아요, 이런 거 되게 맞아요. 많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동네 구경 가자. 그냥 이렇게 해서 거기 간 김에 커피 마시러 갔다가 뭘 사는 경우는 있어도 오늘 옷 사러 가자. 오늘 쇼핑하러 가자. 이런 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달라진 우리의 그러네요. 소비 라이프 습관. 스타일. 저희가 지금 이제 소비 항목이나 뭐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피님이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소비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뭔가 매체에서도 그렇고 가치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 게 가치 소비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 차이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과소비하지 않는 게 가치 소비일 수도 있지만 가성비 좋은 물건을 합리적으로 구매해서 뭔가 시장 경제에 일조하는 것도 가치 소비일 수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은 물건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것도 가치 소비일 수 있고 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위해서 리사이클링 제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치 소비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구매를 내가 하나 구매하면 그게 하나 어떤 나라의 불우이웃을 돕는데 기부를 한다거나 굉장히 많아서 내가 어떤 소비 패턴을 추구하고 있다. 뭐 어떤 게 가치 있는 소비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생각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다 알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소비는 멈출 수 없고 개인의 또 욕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근데 예전과 좀 달라진 저의 소비적인 어떤 그 생각 하나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남들이 당연하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살 수 있고 남들이 다 안 써도 내가 필요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최근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치 냉장고를 네. 지금 전 없는데 앞으로도 안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할 그 틈이 없이 김치 냉장고가 다 출시되고 모든 집에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 싫더라고요. 모든 걸 이렇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규정하는 게. 그래서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난 안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또 TV를 없앴어요. 네. TV 모니터가 이렇게 고장나서 버리게 되면서
항상 근데 TV를 틀어놓고 영화를 따로 챙겨볼 때가 아니면 TV를 항상 BGM으로 틀어놓고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TV가 꼭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TV는 그냥 버리고 빔 프로젝터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TV를 대체하면 어떨까? 그냥 그게 나한테 너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사고 안 필요한 거면 남들이 다 써도 안 쓰겠다. 약간 그런 기준 하나 정도는 만든 것 같고 요즘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음식 소비에 관련해서 채식주의자를 다짐한 건 아닌데 그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약간 육식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되나?에 대한 갈등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다짐하고 그런 건 아직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지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요새 막 빨대나 이런 것 때문에 일회용품 되게 많이들 심각한 문제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배달 음식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뭐 2, 3인분 시켜 먹었는데 막 20개에 가까운 일회용품이 소비된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심각성을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빨대 하나 안 쓴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모든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환경에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너무나 일상적인 내 소비랑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가 가치 있는 소비고 뭐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요즘 좀 해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저는. 봄봄님은 어떠세요? 봄봄님한테 가치 있는 소비란 무엇인가요? 근데 저도 가치 있는 소비, 나의 개인적 기준 봤을 때 뭘까 했을 때 그냥 그러니까 자기 만족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트렌드라는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면서 항상 클라이언트에게든 누구에게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게 소비의 영역이 어디로 바뀌어서 흐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결핍을 느끼고 있고 뭘 필요로 하는 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글로 소비가 흐르고 거기에 시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사실 그걸 보는 눈이 트렌드야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소비 방송을 이제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요즘은 어떻지라는 이제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뭐 제일 이슈되고 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이제 1인 가족 증가가 오니까 보여지는 소비 뭐 그리고 반려동물 얘기가 많아지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소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소유의 개념 자체도 되게 많이 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빌릴 수 있는 건 빌려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오히려 그 물건을 사는데 쓰는 돈이 아니라 그 물건을 빌리는데 그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어쩌면 내가 쓴 시간만큼만 돈을 내는 어떤 구매 행태죠.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막 가구하고 가전까지도 빌려 쓰잖아요. 집, 차 말고도. 그렇게 되니까 그런 개념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특히 요즘 소비가 소유에서 경험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게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게 사실 여행 비롯해서 식음료들이 다 확장되고 있는 그 사업이 확장되는 거의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아까도 이제 제가 자기 만족점이 가치 있는 소비가 아닐까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요즘에 이제 가성비 말고 가심비라는 말도 왜 되게 유행처럼 쓰잖아요. 그 소비를 어떤 물건을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심리적인 안정이나 만족점이 네, 기준이 그쵸.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적정선에 이제 가격이면 소비할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역시 계속 오늘 나오고 있지만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진짜 최근 소비에 있어서는 가치 있는 소비는 만족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비를 통해서 바뀌는 가치 중에는 시간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하기 합리화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줄이고 몸을 덜 불편하고자 택시를 타는 나의 행동을 나는 내 기준점에서는 가치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이 나의 기준점에서는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쓴다고 한다거나 뭐 약간 변명처럼 들리지만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절약하거나 혹은 어떤 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돈을 지불하고 있으면
그게 네. 정말 사람들의 가치가 다 변했기 때문에 맞물린다는 생각도 드는 게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고 과시의 수단이야 라고 했던 시대가 지났고 자동차를 돈 모아서 사기엔 너무 비싸. 이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쓰면 안 돼? 그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 그 차량 공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는 부분도 있고 모든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만족을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더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렌탈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또 많아지고 그런 게 다 그러니까 만족을 정말 그 가성비가 가심비가 된 것처럼 만족을 물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건과 그 내가 물건을 사용하는 시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더 약간 그런 공유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예전 같으면 막 강남에 으리으리한데 사무실 얻어야 돼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야 이런 게 지배적이었다면 요즘은 위워크나 막 이런 데 들어가서 내 시간을 보내면서도 창의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고 거기서 뭔가 네트워크를 맺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훨씬 힙하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가오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했다면 지금 사람들은 그냥 그 합리성의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그리고 어차피 그 공간 안에서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거기를 보고 또 사실 그 위워크 빌리는 게 그렇게 또 아주 적은 돈은 아님에도 네네네. 네, 그럼에도 다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 또 얻어지는 그 커뮤니티 인적 자원이 네, 또 있고 그게 또 크니까 네.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비즈니스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어떤 맞아요. 클래스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비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사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의 방식과 다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돈을 쓰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사실 지금 되게 주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리서치하면서 조금 책들 관련된 것도 좀 찾고 했었는데 이 소비에 대해서 그걸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항목별로 정리한 책이 있어가지고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2017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혜심이라는 연대 그 사학과 교수로 계신 분인데 소비의 역사, 지금껏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소비하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과 역사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어떤 물건이나 시장이 형성된 거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게 소비의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심리로 소비를 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엮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큰 파트별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굿즈, 세일즈, 컨슈머 마켓, 보이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양복, 웨딩드레스, 비누 뭐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들어있고 스토리들이 같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형태의 맥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결핍을 느끼고 뭐를 원하고 하는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형태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 책이 재미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이거 뭔가 생산의 어떤 기술 발전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결핍된 것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거기서 뭔가 과시욕, 사치하고 싶어하는 맞아요. 심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젊은 세대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에서 지극히 자본주의적 심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또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소비라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범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좀 약간 광범위하려나라는 걱정이 사실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되게 밀접하게 딱 붙어 있는데 일상과도 같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일상의 이야기들에서 내가 이 부분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막 상기시켜보는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생각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비를 우리가 숨쉬듯이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 녹음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또 소비를 해야 되고 그쵸. 이 그런 시간을 거죠? 쓰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의 시대는 뭔가 좀 저는 양극단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그런 소비를 좀 그만하고 싶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어라고 하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소비하려고 하는 약간 그 탕진잼 같은 그런 맥시멀리즘 같은 것들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 속성이 둘 다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 안에 미니멀리즘적인 성향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맥시멀리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언박싱이나 하울 영상처럼 소비 자체를 약간 즐기고 그걸 대리만족하면서 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즉각적인 트렌드의 흐름을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과시하기도 쉬워지고 그런 것들에 좀 동요되기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을 사실 좀 찾기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개인의 취향이 강해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정신을 차리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니멀리즘이 나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균형 있는 소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봤고 아까 가치 있는 소비를 얘기하면서도 좀 그런 쪽에 환경이나 뭐 그런 쪽에 관심을 요즘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맞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회에 좀 더 좋은 방향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35화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마무리를 해보고요. 36화 예고 드려야죠. 네, 36화 행동. 역시 지금의 시대를 또 반영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검색인데요.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주 혹은 매일 검색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죠. 뭔가 궁금해서일 수도 있고 뭔가를 사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서 우연히 검색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용하는 플랫폼이 달라지면서 검색의 채널이 다양하게 바뀌어 가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검색이란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검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35화 소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